안녕하세요. 네, 지금부터 진행될 수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. 먼저 그 전에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수학이 어려워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시장 혹은 직업을 구하는 것,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. 정말 더 높은 경쟁을 뚫어야 돼요. 그러니까 경쟁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. 두 번째 요인은 대학 입시에서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. 그러니까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수학이 전혀 필요가 없는 파트에서도 수학을 입시에서 쓰고 있고, 영어가 필요 없어도 영어를 쓰고 있고, 국영수 자체가 필요 없는 파트여도, 그런 학과여도 국영수를 다 필요로 하게 됩니다. 그런 요인이 사실은 비리랑 관련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좀 낮추려고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국영수의 비중을 없애야 된다거나 아니면 좀 낮추려고 했는데, 그렇게 되면 실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학교 활동 혹은 학교 외 활동으로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, 그 과정에서 비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불공정하다. 그러니까 1번과 같이 맞물리는 거죠. 경쟁사회에서는 그렇게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 비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.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하고 그 공부의 내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 요인은 변하는 수능의 난이도를 교과서가 따라가지 못한다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 사실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. 일례로 예전에 의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, 10년 전, 20년 전 이렇게 올라가서 의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, 그런 사람들한테 좀 어느 정도 쉬운 4점짜리 문제를 가져다가 풀러봐라 라고 한다면, 혹은 풀이를 알려줘요. 풀지는 못해도 풀이를 알려줬을 때 기억은 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최근 4점짜리 문제는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것은 수능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매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, 그렇다면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는,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재인 교과서는 매년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. 그러니까 변화하는 수능에 맞춰서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하지만 교과서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요. 실제로 교과서의 난이도조차 수능의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그 수능 만점자의 그 옛날의 인터뷰는 희대의 개소리가 되었죠. 인정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천재였겠죠. 그분은 천재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를 배워서 하나도 제대로 잘 몰라요. 하나라도 안다면 정말 다행이죠. 하나를 배우면 두 개를 까먹어요. 이런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요. 교과서가 수능을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왜 미분 파트냐? 미분 파트가 21번과 30번, 그러니까 최상위 변별을 관장하고 있고요. 미분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미분을 배우고 났을 때 그 부분에서 모든 함수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미분에서 드디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고등 과정의 단원들이 결합될 수 있는 최초의 파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미분 파트는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고요. 이 부분에서 최상위 변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아까 말했다시피 교과서에서 미분은 단지 교과서에서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서 끝나게 돼요.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.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30번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미분 파트에서 우리는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제가 미분을 재구성하게 된 겁니다. 네, 교과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. 교과서는 미분에서 미분계수부터 시작을 하죠. 그 미분계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x는 a에서 f'a인 경우에 x는 a에서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, x 증가량이 아주 작아질 때 0에 가까워질 때 그때 그 값을 말합니다. 미분계수는 좀 어렵죠.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바꾸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.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,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뭘 알 수 있냐, 여기 그림 3차 함수를 잠깐 볼게요. 3차 함수 이런 fx를 주고 이제 얘를 미분을 했어요. 미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. 2차 함수가 되고 그때
각각의 값들을 넣었을 때 기울기를 확인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알파 앞에 값을 넣었을 때, 대입을 했을 때 기울기가 플러스였어요. 플러스 한 2 뭐 이렇게 됐어요. 접선의 기울기는 한 이 정도 되겠지. 그죠?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졌어요.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0이 됐고, 그 다음에 베타를 지나가니까 플러스 기울기를 가졌어요.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? 라고 해서 f'x 도함수를 2차 함수인데 살펴보니까 얘가 알파, 베타는 0이었고 그 전에는 플러스 값을 가졌고 그 이후에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졌고 그 다음에 베타를 지나게 되니까 플러스 값을 가졌다 이거죠. 얘가 얘를 표현하고 있구나.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들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요. 알파, 베타 거기를 극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그리고 그 전에는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요. 그 다음에 감소, 증가.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끝나게 돼요. 미분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미분의 활용 파트는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요.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배웠던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드디어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를 안 거예요. 거기서 모든 교과서는 종료가 돼요. 가장 깔끔한 내용이에요. 아주 이쁘게 나온 거고요. 교과서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드디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. 웃기죠? 왜냐면 극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 다음 과정이 되는 21번, 30번 문제들은 전혀 풀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예 못 푼다가 아니라 풀 수 있는데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고요. 혹은 복잡하게 나온 문제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돼요. 결국 수능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분 파트는 풀 수가 없어요. 그렇게 해서는 풀 수가 없는 거죠. 교과서에서 개념 정립이 끝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랑 이제 새로운 개념 정립, 새로운 미분의 재구성을 하는 수업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